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일 을해 7번째 기사 1419년 명량락 17년 윤득홍이 잡은 외적 중에 섞여있던 중국인 둘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중국인 호감청 등 이명이 있어서 통사 사주경을 시켜 요동으로 압송하여 풀어주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일 을해 8번째 기사 중서루가 7일 기도를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서루가 대운윤경에 의해서 두 번째로 중 7명을 데리고 7일 기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많은 정승도 능히 하늘을 감동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7중이 어찌하랴. 절박해서 하는 줄을 아나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일 을해 9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마도 정벌로 헛스러진 각 포구의 방화책에 대해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여러 도에 있는 병선이 대마도에 나가 정벌함으로 각 포구의 방어가 헛술하니 방어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병선에 명령하여 요새지에 나누어 보내어 머물러 돈을 치게 하고 육지에 또한 명령하여 하번, 갑사, 별패, 시위패, 진속 및 제인, 화척, 일수, 양반에게 방어할 만한 자들로 4번으로 나누어 교체해서 방어에 나가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일 을해 10번째 기사 일본 서해로의 원도진이 조에 가던 배가 약탈당했음과 수비할 것을 알려오다. 일본 서해로 구주 총관 우무위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근자에 남만선이 귀국에 조에 가다가 도적에게 약탈을 당했으니 해변에 명하여 불의의 병구를 방비하게 함이 가합니다 하고 토사물을 바쳤다. 예조 판서에게 명하여 답서하여 말하기를 남만선이 도적당함을 알려주고 수비할 것을 알려주니 진정으로 이웃나라를 교제하는 도리에 마땅함을 믿어 깊이 감동하노라. 본국이 귀국과 사이좋게 지낸 지 여러 해인데 뜻밖의 그늘에 와서 대마적 무리가 은혜를 배반하고 틈을 타서 우리 변경을 침노하여 병선을 불살라 부수고 사람을 상해하고 재물을 노력하여 하늘의 재앙을 자청하니 각하가 진정으로 밝게 그 죄를 바로잡아 앞날을 징계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 양국의 호의를 영원하게 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하고 이에 호표 가죽 각 3장 잡채 화석 15장 면주마포 각 10필 면포 80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3일 병자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3일 병자 두번째 기사 가뭄을 탄식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토록 가뭄이 정사하기가 어렵구나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3일 병자 세번째 기사 항외 병도전이 외구 토벌에 진력하지 않다. 전번에 병도전이 대마도에 암통하여 말하기를 조선이 근래에 너희들을 참혹하게 박대하니 만약에 다시 변군을 침략하여 놀라게 한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대접함이 처음과 같으리라 하였다. 그 후 윤득홍이 외인을 백령도에서 쫓아내니 도전은 자신이 일본인이라 진력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득홍이 먼저 적과 싸워 외적이 이미 패하게 되자 도전이 마지 못하여 조력하였다. 또 도전이 외적 중이 자기가 아는 외성을 보고 득홍에게 청하여 죽이지는 말고 처치해 주기를 원하니 득홍이 성달생을 보내어 도전을 힐책하였다. 도전이 먼저 골하에 와서 자기 공이라고 자칭하였다. 이에 이르러 득홍이 사실을 아리니 선지하기를 도전과 그 처자들 14명을 평양에 두고 따라온 자들은 함길도 각 관가에 나누어 두게 하라고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도전의 처자들에게 생업을 갖추어 살게 하고 간혹쌀과 소금을 주고 또한 비어있는 집을 주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3일 병자 네번째 기사 수광궁
부역 군인들을 풀어주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3일 병자 5번째 기사 정우가 시를 지어 바치니 음식을 대접하다. 정우가 시 한 편을 지어가지고 대궐에 나아가 은혜를 감사드리니 환관에게 명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3일 병자 6번째 기사 이종무의 아들인 사헌감찰 이승평이 종군을 자청하다. 사헌감찰 이승평은 이종무의 아들이다. 그를 올려 그 아버지를 따라 종군하여 스스로 나라의 공을 세우기를 원하거늘 명하여 명마를 주어 보냈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태주에 범한 유품관과 유음자재의 처리에 대해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계하기를 그무부터 유품관으로 퇴제를 범한 자는 의건부에 내려 죄를 결정하여 환임하고 유음자재도 또한 이 법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음자재는 세덕이 있는 집 자재를 말한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세번째 기사 동방토룡의 비를 빌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네번째 기사 가뭄 때문에 구원한 것에 대한 글을 바치게 하다. 왕지하기를 이제 가뭄이 날로 더욱 심함으로 벌써 교지를 내려 구원하였던 바 경중각사와 신산 이품 이상은 각각 실봉을 갖추어 이달 초 7일 승정원에 나와 바치고 상품이야 한량관으로서 할 말이 있으면 숨김없이 다 진정하여 이날 함께 나와 바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5번째 기사 호조에서 검교직에 과전 더해주는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검교로 녹을 받는 자를 시행하는 각 품의 준례에 의하여 과전을 더하여 주면 편치 못하니 이제부터 특별한 교지 이외에는 더하여 주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6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으로 옮기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7번째 기사 유정현이 포로로 잡은 경상 충청 강원 각 포구에 있던 외인의 수를 보고하다. 경상도 각포에 와서 머물고 있는 외인과 장사하는 외인을 수로에 있는 병선으로 육지에는 기병과 보병으로 에워싸고 구주절도사가 사신으로 보낸 것 이외에는 모두 잡아서 각 관청에 분치하니 본도에 355명, 충청에 203명, 강원도에 33명으로 모두 591명이요. 포로로 할 때에 죽은 자와 해변의 여러 섬에서 수색하여 잡을 때에 물에 몸을 던져 자살한 자가 136명이요 포로된 중국인이 6명입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4일 정축 8번째 기사 밤에 비가 조금 내리다. 6월 4일 세종 1년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5일 무인 첫번째 기사 안승, 김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인수부의 승과 겸부승 1명을 증원하다. 안승을 개성 유사 유후로 삼고 김분으로 판의주 목사, 권도는 사은집이 이심은 사관은 우헌납을 삼고 외구가 침략함으로 연해의 수령을 무관으로 대신하고 인수부승 1명, 경부승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5일 무인 두번째 기사 대간이 박만의 죄를 원했으나 윤허치 않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6일 기묘 첫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6일 기묘 두번째 기사 낙천정에 나아가 주연을 베풀다. 두 임금이
병망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다. 임금이 수강궁에 나아가 태비를 배웠고 드디어 낙천정에 나아가 주연을 베풀어 시위 군사로부터 보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술을 하사하였다. 박은 등이 차례로 잔을 올렸다. 두 임금이 병망고가 명을 거역하고 죽임을 당한 상황을 물어 말하기를 그 앞이 평도전은 사람됨이 슬기로 오나 망고는 악하기가 이와 같으니 마땅히 사로잡아 죄를 물을 것이거늘 제장들이 어찌하여 그처럼 급하게 죽였는가 도리어 사람만을 상해함이 되었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6일 김미호 세번째 기사 돌아오는 성절사편의 두 임금에게 위선엄질서와 낙위 노세를 내려주다. 성절사 이지숭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황제가 임금에게 위선음질서 600건과 상왕에게 낙위 노세 각 10마리를 내려주었다. 처음에 원민생이 북경에 들어갈 때 말 6匹를 주어 낙위 노세와 무역하기를 요구함을 황제가 아는 고로 이와 같이 하사한 것이다. 세종실록 4권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6일 김희호 네번째 기사 구주절도사가 대마도 정벌에 의혹되지 않게 하도록 삼도도 통사에게 교지 내리다. 구주 절도사가 우리나라의 대마도 정벌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반드시 의혹을 이룰 것이니 우리나라 병선이 떠난 뒤에 구주 사신의 배를 돌려보내게 하고 구주에 관여하지 아니할 뜻을 알리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6일 김효 5번째 기사 남방 토룡에게 비를 빌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6일 김효 6번째 기사 날이 저물어 황궁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두번째 기사 가뭄이 심함으로 병계량이 하늘에 제사 지낼 것을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병계량이 가뭄이 심함으로 원단에서 하늘에 제사 드리는 예를 다시 하자고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참남한 예는 행함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병계량이 답하여 아뢰기를 제후가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예에 그러하고 성인의 가르치심으로도 또한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중국 사신 주탁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묻기를 들으니 그대들의 나라에 하늘에 제사한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러하오 하였습니다. 탁이 말하기를 인사를 가지고 말하면 그대의 나라가 향례를 베풀어서 조중 제상에게 청한다면 혹 허락할 수는 있는 것이겠으나 천자를 청한다면 비록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어찌 너의 나라에 내려오기를 즐겨하겠는가 하므로 여기에 비로소 하늘의 제사는 의식을 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견으로는 제사하는 것이 낫겠사오니 전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 제사하였으니 이와 같이 폐함이 불가하나이다. 하물며 본국은 지방이 수천리로서 옛날의 백리 제후의 날에 비할 수 없으니 하늘에 제사한들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후가 하늘에 제사함이 옳지 않으면 예에 있어 마땅한 것이니 어찌 감히 지방이 수천리가 된다 해서 천자의 예를 분수 없이 행하리오 하였다. 계량이 다시 아뢰기를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비록 제후의 예가 아니라 하오나 신은 행하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수가에 하늘에 제사하여 비를 비는 곳이 있으니 이 같은 예는 옛적에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제사함은 불가하다 하겠으나 일의 경우에 따라 행사함이 오히려 옳을까 하오니 이제 막심한 한죄를 당하여 행함이 또한 무방하오니 하늘에 제사함이 무슨 혐의가 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고 명하여 하늘에 제사할 날짜를 선택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세번째 기사 형조 판서 김점이 송사자가 판결 전에 헌사의 5개를 송사치 못하게 하도록 아뢰다.
계하기를 건일에 형조가 도망한 종의 일을 추궁하는 중 송사자가 헌부에 하소하니 헌부는 신들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조 이속을 나무라고 있으니 이는 실로 미편하므로 이제부터 본조에 송사하는 자는 판결이 끝나기를 기다려 거기에 참으로 잘못이 있거든 헌부에 송사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형조가 사건을 오래 끌어 결단하지 않으면서 헌부에 송사하지 말라고 시킨다면 그것을 가하다 하겠는가 하였다. 점이 답하여 아뢰기를 지금 형조 안에 묻고 있는 송사장을 조사해보면 1천여 건이 넘사오니 이것은 전번에 송사를 듣는 이들이 소장을 묵여두고 미결에 붙여 상총을 속이고 도리어 송사가 없는 것 같이 한 까닭이었고 신은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송사가 없는 것이 염려되오니 이제부터 만일 지연하여 미결함이 있으면 형조 전부를 들어 바직함이 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사원 신상 있게 하기를 신들이 형조 이속에게 물은 것은 오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송사하는 자가 하소하기를 형조가 결정되기 전에 비법남형한다 함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하고 하니 점이 아뢰기를 남형은 신을 아는 바가 아니요 이것은 좌랑 정승서가 한 것이니 신의 소망은 송사하는 자로 하여금 판결하기 전에 오결함을 송사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을 알았노라 하였다. 김점이 이제야 물러났다. 임금이 지신사 원숙에게 이르기를 헌부가 형조의 아전에게 물은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니 숙이 답하여 아뢰기를 신들도 또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부로서 각사에 있는 아전들을 임의로 못한다면 어떻게 백관을 규찰하오리까? 김점이 매양 주상의 앞에서 발언함이 적중하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점의 본성을 아는 고로 매우 우대하여 듣노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이종무가 김훈 노이도 종군을 자청함을 아뢰다. 김훈이 종군하에 스스로 공효 세우기를 자원하고 노이도 또한 무죄가 있으니 함께 거느리고 정벌에 나가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상황이 황궁하니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성천군인 장상금의 아내가 세 딸을 낳았다.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성천군인 장상금의 처가 한 번에 세 딸을 해산했다 하니 명하에 쌀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중앙토령의 비를 빌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7일 경진 여덟 번째 기사 대간이 골하에 부복하여 방만의 죄를 논했으나 유노치 않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 상황 앞에 아뢰었더니 말씀하시기를 이미 관노가 되었으니 비록 살아있은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시니 내가 어찌 마음대로 전단하리요 하였다. 대사원 신상있게 하기를 방만이 말하기를 태조의 거병은 다른 뜻이 아니라 조용무 등 세 사람을 베고자 할 뿐이었다고 했으니 그 간사하게 꾸미고 반복해서 자규죄를 모면할 틈을 엿봄이 이 같으니 불가불 법에 의하여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종묘의 비를 빌다 여천군 민여익을 보내었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가물무로 승정원에 명하여 권례에 줄일 만한 일을 적어 올리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권례에서 들고 줄일 만한 일을 뽑아서 적어 올려 알려라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대신들을 소격전 경해루 원구단에 보내어 비를 빌게 하다. 이조판서 맹사성에
위하여 소격전에 비를 빌고 검교 한승부 이훈 최덕이로 석척기우를 경복궁 경회루 목가에서 지내게 하고 우의정 이원으로 원구에서 비를 빌게 하였다. 원구는 천지를 제사 지내는 단이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8일 신사 5번째 기사 성달생 이사금 등을 사마 상경하게 하다. 교지를 내려 성달생 이사금 이덕생 등을 모두 사마로 서울에 올라오게 하였다. 물은 나라의 사명을 받던 자가 죄가 있을 때는 역마를 빼앗고 자기 말을 타고 서울로 가게 하는데 이것을 사마상경이라 이른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8일 신사 6번째 기사 병조에서 낙청정 시위 인원을 차정해 아래다. 낙천전 시위를 도진무 1명, 병조당상 1명, 낭청 1명, 내금 내시위 중절제사, 사금절제사 1명, 사복 2명, 금루 1명, 서운관 1명, 군관 15, 6명, 취각인 1명, 양마 5명, 견마배 2명으로 총계 34명이니 모두 밥을 주어 먹이고 운금 2명, 별홀 2명, 홀배 4명, 갑배 1명, 주배 1명, 진루 5명, 사금 4명, 갑사 50명, 행수 2명, 견용 4명으로 총계 75명이니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낙천장에 나가 시위하게 하고 이튿날 조반 전에 다시 후번이 교대해 들어가 또한 전날같이 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8일 신사 7번째 기사 밤에 비가 오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이모 세번째 기사 원구 및 여러 곳의 기우제를 정지시키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모 네번째 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경축하는 수를 올리고자 하니 내일 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명일에 수를 드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9일 임모 5번째 기사 상황이 대마도를 정벌할 것에 대해 중외에 교유하다. 병력을 기울여서 무력을 행하는 것은 과연 성현이 경계하는 것이요 죄 있는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죄왕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라. 옛적에 성탕이 농사일을 제쳐놓고 하나라를 정벌하고 주나라 선왕이 6월같이 더운 때에 험륜을 토벌했으니 이 일이 있어 그 일에 있어 비록 대소는 다름이 있으나 모두가 죄를 토벌하는 행동은 한 가지라.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함으로 외놈이 거류하게 되었더니 개같이 도둑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연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영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지려서 고아와 과부를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데가 없으니 떠드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하며 여러 해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가 강한 대왕이 용이 나는 천운에 응하여 미덕이 널리 퍼지고 빛나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덕을 입어 그렇지 않으리라 믿었더니 그러나 그 음흉하고 탐욕 많은 버릇이 더욱 방자하여 그치지 않고 병자년에는 동네 병선 20여 척을 노력하고 군사를 살해하니 내가 대통을 이어 즉위한 이후 병술년에는 전라도에 무자년에는 충청도에 들어와서 혹은 운수한 물품을 빼앗고 혹은 병선을 불사르며 만호를 죽이기까지 하니 그 포악함이 심하도다. 두 번째 제주에 들어와 살상함이 많았으니
대개 사람을 좋아하는 성낸 짐승처럼 간교한 생각을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은 신과 사람이 한 가지로 분개하는 바이지만은 내가 도리어 널리 포용하여 더러움을 참고 교통하지 않았노라. 그 배고픈 것도 구제하였고 그 통상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며 온갖 구함과 찾는 것을 수응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었고 다 같이 살기를 기약했더니 뜻밖의 이제 또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아 비인포에 몰래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노력한 것이 거의 300이 넘고 배를 불사르며 우리 장사를 해치고 황해에 떠서 평안도까지 이르고 우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며 장차 명나라 지경까지 범하고자 하니 그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반하며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어지럽게 함이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내가 삶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하늘과 땅에 죄를 얻는 것까지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이제 왜구가 담독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여 못 백성을 학살하여 천벌을 자청하여도 오히려 용납하고 참아서 토벌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랴. 이제 한창 농사 짓는다를 당하여 장수를 보내 출병하여 그 죄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아, 신민들이여, 간흉한 무리를 쓸어버리고 생명을 수화에서 건지고자 하여 여기에 이 해를 말하여 나의 뜻을 일반 신민들에게 널리 알리노라 하였다. 험류는 흉노를 말한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오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명나라의 사은하는 표전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사은하는 표전에 절하고 도총재 조흡과 부사 동지총재 이흥발로 하여금 표전을 받들고 가게 하니 그 표에 이르기를 천심이 자해하여 품어서 편케함이 도탑고 황제의 하사심을 품이 많고 지중함에 감격에 넘치는 정회를 이길 수 없어 몸을 어루만지며 몸둘 바를 모르고 뼈에 새겨 어찌 잊으리요. 괴람하게 용렬한 재주로서 공경하여 명하여 줌을 받고서도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물방울과 뒤끝만한 공여도 보답하지 못하고 감히 넉넉하고 두터운 은총이 거듭해 오기를 바라리요. 의미가 깊고 간절한 신선은 이것이 바로 성인의 큰 훈계요. 성하고 많은 기이한 가축은 실로 신의 아비로서 수용하기에 과한 것이라. 이같이 특별한 영화는 정보에도 드문 일이라. 은혜의 두터움은 일시동인이며 도량의 너그러움은 무엇이나 용납하는 도다. 신의 문견이 적음을 어여삐 여기고 변방에 산물이 없느니라 여기었도다. 드디어 노둔한 몸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니 신이 삼가 마땅히 낮에는 칭송하고 밤에는 생각하여 기엽고 더욱 착한 일을 하는데 힘쓰리요. 하늘이 길고 땅이 높음과 오렘과 같이 항상 오래도록 장수하여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하고 박물을 보내는 표에 말하기를 황제께서 주시는 물건이 연달아 오고 또 특히 별달리 내려줌을 받은지라 토산물이 비록 박하나 살해하는 정성을 표하여 삼과 황새저포 3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50필, 만화석 20장, 황화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100건, 잣 300건을 갖추었으니 이상과 같은 물건들이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수는 심히 적으나 그 마음속으로 넘쳐나오는 신의를 알아주시고 구부려 위로 받드는 예의를 용납하시기 바라오 하였다. 또 전에 말하기를 지위가 높은 저희에 있어 가만히 성스러운 정치를 도우며 마음으로 어루만져 편안히 하기에 간절하여 지혜로운 언택을 인도하여 베푸니 마음속으로 감격함이 어찌 그칠 수 있으리요. 몸이 다하여도 보답하기 어렵도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이 다행히 장성한 때를 만났으나 조금도 도움이 없었더니 배신이 돌아오는 길에 진중한 물건을 주시는 영광을 어찌 뜻하였으리요. 그도다 신서여. 착한 일하는 것을 변방나라에 권하고 탐스럽고 기이한 가축은 실로 패방에 나지 않는 것이라. 어찌
다만 신의 몸에만 은혜가 될 뿐이리야. 이 또한 신의 아비에게 주신 바이니 이것이 대개 황태자 전하의 영웅적 바탕이 옷같이 풍요하고 위대한 도량이 깊고 멀어서 정치는 능히 원만히 이루어졌고 뜻은 항상 돋고 밝히는 데 부지런한 까닭이라. 드디어 신과 같이 용렬한 바탕으로도 외람히 특이한 영화를 입으니 신이 마땅히 상과 빛나고 윤택한 노래를 지어 강령할 것을 빌며 진상할 예물은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만화석 10장, 치화석 10장, 인상 50건, 잣 100건이라 하고 조국과 흥발에게 각각 옷 한 벌과 갓과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북경가는 사신 행차의 감찰과 행대 감찰이 교지를 받고 떠나게 하다. 북경으로 가는 사신 행차의 감찰과 행대 감찰은 금으로부터 교지를 받고 떠나보내게 하라 명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비가 내렸으니 경련에서 정사를 볼 것을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의 혜택이 이미 내렸으니 내 마땅히 경련에서 정사를 보리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본래에 당직하는 이들에게 수를 내리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진상하는 외에 주홍색을 쓰지 않을 것 등을 아뢰다. 진상하는 이외에 주홍 쓰기를 금하고 향사를 쓸 곳에는 당진사를 쓰기를 금하고 모시는 위전에 덧붙여 척수를 더하여서 진상에 충당하게 하고 진상하는 화살통 외에 표본꼬리로 장식하기를 금하고 또 각관에 명령하여 표본꼬리를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에 명하여 이미 만든 주칠기에는 화인을 찍어 쓰게 하고 외방에서 진상한 박물에도 또한 주홍을 쓰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의 양맥이 익은 뒤에는 기민 구제를 정지할 것을 건의하다. 양맥이 익은 뒤에 기민을 구제하는 것을 정지하고 보리를 다 먹은 뒤에 또다시 구제함을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살펴서 실제로 굶고 있는 자가 있거든 구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각도의 기우제를 정지시키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골하에 나아가 박만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1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양령과 사사로이 왕래한 아전 이동인의 처벌을 건의하다. 양령대군 처소에는 비록 친척이라도 교지를 전해받지 않으면 교통하여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을 어기는 자는 크게 징계하여 뒤에 거울로 삼도록 일찍이 교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현역 아전 이동인이 사사로이 양령에게 왕래하니 그 죄가 뱀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왕이 명하여 가을을 기다려 처결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1일 2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2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번갈아 글을 올려 이방간 이맹종 등의 주회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이 글을 번갈아 올려 이방간 이맹종 이직 이수건 염치용 황희 김한호 박문중에게 죄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상황과 함께 낙천정에 거둥하여 날이 저물어 황궁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시산 이품 이상에게 외인의 처분 가부를 의논하게 하다. 전번에
시산 이품 이상을 명하여 외인을 처분하여 나누어 둘 것의 가부를 은연하게 하였다. 홍여방 등은 말하기를 부녀자 이외는 다 죽이소서 하고 민여익 등은 말하기를 건장한 자는 다 죽이소서 하고 변계랑 등은 말하기를 다만 불순한 자만을 배소서 하여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나 건장한 자를 죽이자고 하는 자가 많으므로 상황이 말하기를 이것들은 비록 대마도에 속해 있으나 그러나 도적질 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남자 20세 이하 여러 가지 교묘한 재주가 있는 자는 다 나누어 조정 신하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나누어 각 관가에 주어서 노비를 삼고 불순한 자가 있거든 소재한 관창으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되 만약 받은 관원이 예휼하지 아니하거든 옮겨주라고 하였다. 조말생이 말하기를 이것들이 중국 조정에 득주하고 우리나라에도 손해를 끼쳤으니 죽여도 죄가 남음이 있으니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였다. 박은 이원 등이 말하기를 전하가 어질고 성스러워 특별히 이것들을 살리니 비록 중론에 어긋나나 어찌 아름다운 덕이 아니랴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같이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4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4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평안감사 윤곤을 무망죄로 상소했으나 유넣지 않다. 평안도 감사 윤곤이 계하기를 부자가 서로 기생 하나를 간음하고 또 모녀나 형제 자매가 한 남자를 간통했다 하니 그 말이 심히 해괴하여 그 죄가 무망에 해당하옵니다고 하니 임금이 원숙 등에게 이르기를 형제와 친족이 함께 기생 하나를 간음했다는 것은 간혹 있을 듯하나 그러나 어찌 알고서 짐짓 간음한 자가 있으랴. 사관원에 올린 글이 나는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4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평도전을 따르고자 한 외통사 박귀를 딴 마음이 있다하여 공문케 하다. 상황이 외통사 박귀가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평도전을 따르고자 하니 반드시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고 의금부에 명하여 군문하여 박귀를 장령 80대에 차하고 그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몰수하여 관노로 삼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5일 무정 첫 번째 기사 상언과 함께 저자도에 행차하여 배를 띄우고 주연을 베풀다. 중류에 배를 띄우고 주연을 베푸니 종친들과 정부의 호가 재상들과 대언들이 모두 시연하고 양녕대군도 또한 부름을 받고 와서 각각 차례로 술잔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이 서로 춤추니 상황이 일어나서 춤추고 임금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추라 하니 임금이 그제야 춤추고 다시 헌수하고 극진히 즐겨하여 날이 저문 뒤에 파연하고 강변에서 씨름하는 것을 관람하였다. 상황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아래로 흐름을 따라 내려가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유라 이르고 흐름을 따라 올라가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예언이라 이르나니 이것이 옛사람들이 경계한 바요 나도 또한 일찍부터 자신이 경계한 것이다고 하니 박은이 대답해 아르기를 옛적 인군의 유려한 이로서 대신들과 어진 대부와 더불어 동락한 이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고 하였다. 두 분 임금이 낙청정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황은 낙천정에 머물고 임금은 황궁하다. 양녕대군이 그 수레를 따라 수강궁에 나갔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 방간의 주애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7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낙천정에 나아가 상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양령과 함께 모시고 황궁하다. 상왕이 환관 윤덕인을 보내 임금에게 고하기를 내가 오늘 황궁하고자 하니 주종서에 와보아라고 하였다. 임금이 낙천정에 나아가 잔치를 베푼 이에 양령, 효령과 모든 대신과 대언이 시연하고 각각 차례로 술잔을 드리니 상황이 말하기를 오늘 주상을 청해 온 것은 번거롭고 수다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항상 보고 싶어 청한 것이니
비록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양령을 오게 한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것은 주상이 청한 것이니 이미 와서 대비를 뵙지 않는다면 얘가 아닌 고로 어제 들여보냈고 오늘 돌아보면 바로 광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으나 다만 물 하나 막혀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 뭐가 어려우랴. 그러나 오늘은 내가 이내 황궁할 것이니 부자가 차마 따로 갈 수 없고 또 몸은 효령대군과 다름이 없으니 내가 거느리고 가서 유숙한 뒤에 보내려야 한다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오늘 수레를 따르는 것은 옳으나 어찌 효령에게 비하리요. 양령은 군부와 종사에 죄를 지었으니 효령에게 비하면 효령이 반드시 실망하리이다 하니 상황이 양령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너가 이 말을 들으니 이 말은 누구의 소치이냐 고 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두 분이 임금이 황궁하니 또 양령이 따랐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7일경인 네 번째 기사. 삼군도 채찰사 이종무가 거제도에서 바다로 나갔다가 바람 때문에 다시 돌아오다. 삼군도 채찰사 이종무가 구절제사를 거느리고 거제도를 떠나 바다 가운데로 나갔다가 바람이 거슬러 다시 거제도에 와서 배를 매니 병선수요가 경기 1척, 충청 32척, 전라 50척, 경상도 126척, 총계 227척이고 서울로부터 출정 나간 모든 장수위와 각군 및 따르는 사람이 669명이고 갑사 별표 시위 영진속과 자기가 모집한 건강한 잡색군과 원기 선군을 병합하여 16,616명이니 총수가 17,285명이므로 65일 양식을 싸가지고 행진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하여 이방간 이숙번 등의 죄를 청하다. 신들이 상소하여 죄 있는 사람을 논죄하기를 청했으나 지금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여 깊이 상심이 되옵니다. 이 방간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숙번은 이제 장차로 하겠다는 외람한 마음을 두고 이직은 사사로이 염치용을 용서하고 황희는 구정수의 죄를 석방하고자 했으니 모두 불충한 사람들이라 만세로 내려가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니 원컨대 전하는 저기한 처음에 부왕을 위하여 불충한 자를 베어서 강상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왕의 명을 받아서 했으니 내 어찌 베고 죽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니 대간이 또 고하기를 이 사람들의 만세에 용서 못할 죄는 신들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후일에 다시 청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 처자와 노비를 데리고 고향집에 돌아가 누워서 널리 전토를 차지하고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고 있으니 그것이 재상이 고향 땅에 물러가서 늙은이와 무엇이 다르리요. 신은 두려워하건대 타일에 불충한 사람을 징계할 수 없으니 원컨대 전하는 다시 상왕에 청하여 법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더럽고 찢어진 저 화도 도장이 명백한 것은 통용시킬 것을 건의하다. 전자의 명령을 내려 저 화가 더럽고 찢어진 것 외에는 가려서 쓰는 것을 허락지 말라 했으나 무식한 사람들이 이내 더럽고 찢어졌다 칭탁하고 그대로 가려내어 쓰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도장이 명백한 것은 비록 더럽고 찢어졌더라도 다 같이 통용하게 하고 만약 전과 같이 가리는 자와 실정을 알고도 금하지 않는 관리가 있으면 모두 죄를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신상과 자사관 정수홍이 이방간 등의 죄를 청하다. 대사원 신상이 이방간 등의 죄를 논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대간의 상소를 보고 또 그 말을 듣고 먼저 알았노라고 하였다.
신상이 다시 아뢰기를 원컨대 전하는 다시 상왕에게 청하여 형벌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다시 청하리라고 하였다. 좌사간 정수홍이 아뢰기를 비록 사형에 처하지는 않더라도 원컨대 그 집 재산과 노비를 몰수하여 불충함을 징계하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원은 새로 온 대사원이로다. 사간이 이미 상왕의 뜻을 받고 지난해 겨울에 온 나라의 주의를 청하되 상왕이 응하여 윤호하지 않았으니 낸들 어쩌리 하리요. 내가 이미 대간의 마음을 알았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5번째 기사 대소 사신의 관기 가늠하는 것을 금하는 데 대하여 정부와 육조가 논의하다. 대소사신이 관기를 가늠함을 금하였더니 이때에 정부와 육조가 평안 간사 윤곤의 장계와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행한지 이미 오래였으니 반드시 금할 것이 아니다 하되 오직 박은이 곤의 청하는 대로 뜻 따르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변계량은 옛것에 조차 물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한 것이 비록 오래다 하나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풍속이며 더구나 남편 있는 기생이랴. 곤의 청함을 따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6번째 기사 경상도 인동현의 접성군 박계의 처가 아들 셋을 낳았다. 명하여 쌀 10섬을 주었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7번째 기사 양령이 광주로 돌아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8일 신묘 8번째 기사 수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첫번째 기사 별의 변개가 있었다. 태백성이 낮에 보이고 밤에 별이 실성에서 나와 동북으로 흘러가니 그 크기가 변과 같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세번째 기사 수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네번째 기사 김이공은 먼 곳에 부처하고 김수지 등은 수군에 분속시키다. 선지하여 김이공은 먼 곳에 부처하게 하고 김수지, 황은은 충청도 수군에 부속하게 하여 그 직첩을 몰수하게 하였다. 부처는 여러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이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5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가 기민구제에 힘쓴 각 관아의 감고에게 상 줄 것을 청하다. 각 관아의 감고들이 기민구제에 마음을 다하였으니 상을 주어서 뒷사람을 권장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그 집을 면세하여 주게 하였다. 감고는 금곡이나 물품의 출납을 맡은 사람들이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6번째 기사 해변 마을의 조공을 모두 어물로 대신하게 하다. 바닷가에 있는 고을에 조공 바치는 물건으로 기름과 꿀은 모두 어물로 대신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19일 임진 7번째 기사 이종무가 다시 대마도로 향해 진군하다. 이날 사시에 이종무가 거제도 남쪽에 있는 주원 방포에서 출발해서 다시 대마도로 향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0일 개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0일 개사 두번째 기사 수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0일 개사 세번째 기사 노상왕이 모하루로 피서를 가니 상왕이 나아가 문안하다. 미리 장사를 뽑아 모하루 아래에 수바퀴를 시키고 관람하였는데 해연이라는 중이 힘이 세어 여러 사람에게 뛰어나니 명하여 머리를 길러 환속하게 하고 목면 한 피를 하사하였다. 진루 김윤수가 8인을 이기니 또한 상을 주고 이에 잔치하니 대군과
2품 이상은 시연을 하고 임금이 노상왕에게 헌수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형제가 이와 같이 있으니 주상은 다른 염려에 수고하지 말라 하고 각각 차례로 술잔을 들여 극진히 즐겨하고 날이 저문 뒤에 환궁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0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대마도에 도착하여 성과를 올리다. 이에 앞서 상왕이 행군이 늦음을 문책한 교지. 오시에 우리 군사 10척이 먼저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섬에 있는 도적이 바라보고서 본섬에 있는 사람들이 등리하여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고 술과 고기를 가지고 환영하다가 대군이 뒤이어 두 지포에 정박하니 모두 넋을 잃고 도망하고 다만 50여인이 막으며 싸우다가 흩어져 양식과 재산을 버리고 험하고 막힌 곳에 숨어서 대적하지 않거늘 먼저 귀한 외인 지문을 보내어 편지로 도도 웅화에게 깨우쳐 일어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사가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크고 작은 적선 129척을 빼앗아 그 중에 사용할 만한 것을 20여 척을 고르고 나머지를 모두 불살라버렸다. 또 도적의 가옥 1935호를 불살랐으며 전후에 머리 벤 것이 114요. 사로잡은 사람이 21명이었다. 밭에 있는 벼곡식을 베어버렸고 포로된 중국인 남녀가 합하여 131명이었다. 제장들이 포로된 중국인에게 물으니 섬중에 기갈이 심하고 또 창졸간에 부자라 하여 또 겨우 양식 한두 말만 가지고 달아났으니 오랫동안 포위하면 반드시 굶어 죽으리라고 하므로 드디어 책을 훈내 곳에 세워놓고 적의 왕래하는 중요한 곳을 막으며 오래 머무를 뜻을 보였다. 이날에 상왕이 출정한 장수의 배로 떠났다는 보고가 오지 아니하므로 형조 참판 홍여방을 명하여 채복사를 삼으려 하였으나 마침 유정현의 보고가 들어와 이 보고에 17일경에 이미 발선하여 나갔다 하므로 이에 그쳤다. 이어서 들으니 모두 장수가 맞바람으로 인하여 거제도로 돌아왔다 하기에 병조정랑 권맹손을 명하여 경차관을 삼고 교지를 주어 보내니 교지에 말하기를 금월 11일 갑시는 곧 발선하는 길이거늘 제장이 배가 떠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12일 을유에 겨우 배가 떠나서 거제도에 도착하고 17일에 경인에 이르러 또 제장이 배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제장의 보고에 이르되 17일에 배가 떠났으나 바람이 거슬러 거제도로 돌아왔다고 하니 이것은 다 행군하는 큰일이거늘 경이 어찌하여 분변하여 장계하지 않았는가. 위에 적은 그날에 더디게 된 사유와 역풍의 진위를 속히 분변하여 장계할 것이며 또 제장을 독촉하여 발선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불황민이 고을관장의 주애를 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제정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인정년에 나아가 조회받고 또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허조가 간절히 청하기를 전날에 상사하였던 바 불악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관장의 범죄한 것을 고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두텁게 하는 법을 마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참고해 보고자 함은 이미 이루어진 법을 마음대로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때문이다 하니 여러 의논이 분분하여 한결같지 않으나 다만 일수 혼자 말하기를 새로 고치는 것이 불가하니 만일 불황민이 탐관 오류의 잘못을 고하여 하소연하지 못한다면 방자한 행동이 기탄이 없어서 그 해가 백성에게 미칠 것은 필연한 것입니다 하였다. 개사가 끝나매 여러 신하가 술을 5순배 돌려 먹이고 파연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성달생 이사금 등을 사무에 태만했다 하여 군문하게 하다. 상황이 병조에 명하여 성달생 이사금 이덕생들을 사무에 태만한 이유로 군문하고 의금부 옥에 내려 유치하였다. 였고 의금부의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평도전은 사금과 덕생들에게는 다 같은 편장이요 원수는 아니거늘 사금들이 도전을 빙자하고
발선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또 제 마음대로 도적에게 양식을 주었으며 조치는 채복사로서 사금 등이 의당 도전과 함께 빅문한 것이라고 하고 이내 죄를 정하여 장계하지 않았고 달생은 삼도 수군 도처치사로서 배타기를 꺼리어서 마음대로 육지에 내려 교동에서 관량 아랑포에 이르러 역마를 타고 행하니 위임 맡은 본의에 어그러졌느니라. 모두 국문에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햇누리가 지다. 귀고리가 있었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금년 소맥세의 반액을 감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2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상왕이 낙천정에 행차하다. 날이 저문 뒤에 황궁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자원에 따라 성달생 등을 귀양 보내고 이사금 등은 수군에 보충하다. 의금부가 성달생 등의 죄상을 갖추어 석 아래니 교지를 내려 성달생은 연산으로 조치는 축산으로 귀양 보내니 자원에 따른 것이었다. 이사금과 이덕생은 모두 직첩을 거두고 황해도 수군에 보충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각도 감사와 수령 등에게 진력하여 권농할 것을 명하다. 왕지하기를 청문하니 각도의 농민들이 전답의 제출을 잘하지 못하는데 경기도가 더욱 심하다 하니 감사 수령들은 각각 진력하여 권농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본도에 돌아가는 대마도 외적을 방비키 위해 권만 등을 조전 절제사로 삼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이제 대마도 외적이 본도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뗄나무와 식수를 준비해 갈 것이니 경상 충청 전라 해도 각 처의 조전 절제사로 하여금 각각 병선을 거느리고 나누어 요회지에 머물면서 오는 자를 맞아서 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이를 조차 전번에 도절제사로 있던 권만과 동지총재 이천을 모두 경상해도 조전절제사로 삼고 동지총재 박초를 전라해도 조전절제사로 삼고 공조판서 이지시를 충청해도 조전절제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형조좌랑 정승서를 의금부 옥에 내리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다. 인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고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갔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길 떠나는 권만을 황간을 보내 전송하다. 황간 박성우리에게 명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김점이 조아랑 정성서가 하옥된 것에 대해 변명하다. 임금에게 하소연하여 아뢰기를 조아랑 정성서가 일이 많아서 모르는 사이에 잘못 형벌을 주어 한두 대의 볼기친 일은 있으나 일부러 한 것이 아니거늘 내은이 들이 형벌을 잘못한 것으로 신문고로 올리면서 다시 제소한 것은 신이 실로 실망하는 것이며 또 신들이 다 판결하기도 전에 망령되이 오결했다고 사헌부에 고하며
헌부가 도관에 이송하였으니 신이 또한 실망하는 것입니다. 신이 외람되이 양상의 덕을 입어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매 밤낮으로 티끌만큼이라도 도와 드리기를 생각하니 어찌 감히 티끌만큼이라도 게으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헌부에서 도관에 이송한 것은 신으로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오니 원컨대 범람하게 신문고를 올린 사람들을 가두게 하고 신들에게 판결을 마치게 하소서. 만일 착오됨이 있으면 신이 그 죄에 당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서가 비록 한두 대의 장이나마 그릇된 형별을 한 것이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리요 하니 점이 아뢰기를 주상의 교시가 그러하시나 신의 성품이 곧아서 아는 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거늘 헌부는 신의 미결한 일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말을 믿어서 도관에 이송까지 하니 신은 실로 민망히 여기는 바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미결했거든 마땅히 형조에 위임해서 사실대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제신들이 나가거늘 임금이 원숙들에게 이르기를 승서의 죄는 판서가 이미 복죄하였으니 송사하게 될 일은 곧 형조를 시켜 끝마침이 가하다고 하였다. 김점의 말이 물 흐르듯 하여 매양 임금 앞에서 고금의 일을 끌어대어 충성되고 곧다고 자칭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6일 기해 네번째 기사 병조와 공조 낭청에서 한 사람씩 뽑아 장위의를 겸하게 하다. 항칙으로 되게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6일 기해 다섯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정성서의 일을 위관, 간관, 대은이 다스릴 것을 아뢰었으나 독단하게 하다. 정성서의 일이 사헌부와 형조에 연관되었으니 위관과 간관과 대은을 보내어 서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니 의금부가 마땅히 독단하여 하라. 전일에 김점이 스스로 변명할 때 대사원도 한자리에 써들었으니 마땅히 그때 김점의 변명에 대답했어야 할 것이었는데 나의 물음을 기다려서 겨우 이에 변명하였으니 실상은 없었고 또 내은이가 소원하던 날에도 가벼이 여겼을 뿐이고 그 실정을 연구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증거 없다 하여 소장을 퇴각하였으니 나는 헌부를 옳다고 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7일 경자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7일 경자 두번째 기사 내은이의 송사를 잘못 처리한 김점 대사한 신상 지평 이 안경을 의금부에 하옥하다. 김점과 대사한 신상과 지평 이 안경을 의금부 옥에 내렸다. 처음에 내은이의 딸 보전과 내약은 부리는 종이 아닌데 이 귀산의 전 유씨가 도망한 여장이라 하고 다투어 형조에 고소하였더니 정성서가 방장으로서 그 주인을 밝힐세 점의 지시를 받아 보전을 매질하여 신문하는데 매의 수가 너무 지나쳤다. 내은이가 헌부에 원통함을 제소하였으나 신상 등은 그 소장을 각하하고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내은이가 원통한 사연을 갖추어 북을 올리며 하소연하였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송안을 가져다가 그 곡직을 분변하게 하니 내은이의 소환한 사실이 과연 옳은지라 곧 성스를 의금부에 내려 하옥하였다. 성스가 말하기를 형벌을 그릇되게 한 것은 실상 점이 시켜서 한 일이다 하니 이에 점과 상과 안경들을 모두 다 옥에 내렸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7일 경자 세번째 기사 귀하한 외인 피고 등이 풍랑에도 전복되지 않도록 배에 꼬리를 달 것을 아뢰다. 귀한 외인 피고와 사고 등이 말을 올려 아뢰기를 이제 병선 체제를 보니 배 한 척에 다만 꼬리 하나를 달았으므로 한번 풍랑을 만나면 곧 경복되는데 외수는 평시에는 꼬리 하나를 달고 풍랑을 만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달아서 경복될 걱정이 없으니 외선처럼 꼬리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사권 세종 1년 6월 28일 신축 첫번째 기사 의금부의 보고에 의해 김점 신상 이 안경의 죄를 용서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김점이 형벌을 잘못한 죄는 실상 모르는 바요. 또 헌부가 퇴각한 것은 추후에서 올린 소장이요 그 처음에 올린 소장은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김전 신상 이 안경의 죄를 모두 용서함이 가하다 하고 곧 석방을 명하고 거직을 회복하게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은 처음에 실상은 사직할 뜻이 있었으나 주상의 꾸지람을 입을까 두려워 감히 청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과연 이를 그르쳤으니 청컨대 신의 직을 파하소서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8일 신축 두번째 기사 완성군 이직숭의 졸기 조회와 제자를 3일간 정지하고 시호를 정소라 내려주었다. 너그럽고 즐겁게 명을 마친 것이 정이요 모양과 행동이 공손하고 아름다우를 소라고 이른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9일 이민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9일 이민 두번째 기사 유정현의 종사관이 대마도 승전을 고하다. 이에 앞서 상왕이 내린 선지 두통 유정현의 종사관 조 이구가 대마도에서 돌아와 승전을 고하니 3품 이상이 수강궁에 나아가 할애하였다. 상왕이 훈련관 최기를 보내어 선지 두통을 받들고 궁중에 가서 도채찰사 이종무에게 이르니 그 첫째는 에는 이르기를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뜻이 죄를 묻는 데 있고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배도는 헌종의 명을 받아 채나라를 치고 조비는 태조의 명을 이어 총나라를 정복시킨 것이 사기에 실려 있어 환하게 볼 수 있는지라. 오직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힘써 투항하는 대로 모두 나에게 오게 하라. 또한 외놈의 마음이 간사함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긴 뒤라도 방비가 없다가 혹 이를 그르칠까 함이 또한 염려되는 것이며 또는 생각하니 7월 지간에는 을에 폭풍이 많으니 경은 그 점을 생각하여 오래도록 해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고 그 둘째는 이르기를 봄에 나게 하고 가을에 죽이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니 왕자는 하늘의 도를 몸받아 만민을 사랑하여 기르는지라. 그 도적과 간사한 무리로 패상난기하는 자는 배고 톱을 하는 것은 마지 못하여 하는 일이지만은 삼가하며 불쌍히 여기는 뜻도 언제나 떠나지 않는도다. 근자의 대마도 외적이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저버리고 몰래 우리의 땅 경계로 들어와 군사를 노략질한 자이며 잡는 대로 베어서 큰 법을 바르게 하였고 전일의 의리를 사모하여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계에 살던 자와 이제 이익을 찾아온 자는 모두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치하고 옷과 식량을 주어서 그들의 생활이 되게 한다.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해서 심고 거두는 데는 적당하지 않아서 생계가 실로 어려우니 내 심히 민망히 여기는 것이다. 또 그 땅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항복한다면 거처와 의식을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도독웅하와 대소 외인들에게 깨우쳐 알려줄 것이니라 하였다. 도독웅하는 곧 종정승이니 이때 패하였다는 보고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 교지를 내린 것이었다. 패상 남기는 천도를 어기고 인륜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사권 세종 1년 6월 29일 이민 세번째 기사 1호군의 접전에서 박실이 많은 군사를 잃었으나 마침내 적이 물러나 수호를 빌다. 이종무 등이 배를 두지포에 머무르게 하고 날마다 편장을 보내 육지에 내려 수색하여 잡고 다시 가오 68호와 115척을 불살하고 도적 9급을 베고 중국인 남녀 15명과 본국인 8명을 얻었다. 적이 밤낮으로 우리 군사가 막기를 생각하므로 26일에 종무가 전진하여 이로써 1호군에 이르러 3군에 명령하여 길을 나누어 육지에 내려 한 번 싸우고자 좌우 군사들을 독려하여 먼저 하륙해 하니 좌군 절제사 박실이 적과 서로 만났다. 적이 험한 곳에 모여 복병하고 기다렸다가 실이 군사를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싸우려 한 그 순간에 졸지에 복병이 일어나 앞으로 돌격해 와서 우리 군사가 패전하여 편장 박홍신, 박무양, 김해, 김희들이 전사하였으므로 실이 군사를 거두어 다시 배에 오르니 적이 추격하여 왔다. 우리 군사 중에 전사하거나 언덕에서 떨어져 죽은 자가 백수십인이나 되었다. 우군 절제사 이순문과 병마사 김효성 들이 또한 적을 만나 힘껏 싸워 막았으니 적이 그제야 물러갔고 종군은 마침내 하륙하지 아니하였다. 도독웅화는
우리 군사가 오래 머물까 두려워하여 그를 받들고 군사를 물려 수호하기를 비면서 말하기를 7월 사이에는 항상 풍파의 변이 있으니 오래 머물름이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3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3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오 익생을 경상도에 보내 선원으로 여러 장수를 위로하게 하다. 경상도에 가서 제장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6월 3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정승서 등을 군문한 안을 살펴보다. 임금이 의금부의 정승서 등을 군문한 안을 열람하다가 형조 영사 황귀충의 공사에 김점이 귀충을 시켜서 승서에게 일러주기를 잘못한 형벌에 관하여는 은유하게 하라 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전날에 조정에 장기하기는 점의 말에 승서가 일이 많아서 모르는 사이에 한두 대의 태장을 잘못 쳤다고 하였더니 이제는 귀충을 시켜 승서에게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먼저와 뒤가 모순이 있다 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귀충에게 물으니 귀충이 말하는 것이 먼저번 진술과 같고 김점도 홍여방과 함께 정원에 나와서 변명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노상왕의 탄인이므로 경회루에 나아가 수바퀴를 보고 헌수하고 잔치하다.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노상왕에게 청하여 경복궁에 행차하였다가 경회루에 나아가 미리 수박을 잘하는 50여 명을 뽑았다가 누화에서 승부를 겨누는 것을 관람하게 하니 갑사 최중기가 6사람을 이겼으므로 정포 3피를 하사하고 한유는 4사람을 이기며 정포 2피를 하사하였다. 끝난 뒤에 헌수하니 종친 및 병조 당상 대은 등이 잔치에 시연하여 각각 차례로 술잔을 돌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연구를 짓게 하였다. 또 명하여 번갈아 춤추게 하니 양위 상왕도 또한 일어나 춤추었다. 날이 저물어 파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2일 갑사 을사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종무 등이 수군을 이끌고 돌아와 거제도에 머물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고 별의 병교가 있었다. 밤에 유성이 자미원 남문에서 나와 축방으로 들어가니 그 형상이 뎃박과 같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김점과 정승서를 조정에 나와 변론하게 하니 김점이 정승서에게 악담을 하다. 정사를 보았다. 변계랑이 김점과 신상의 죄를 면전에서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경의 뜻을 알았노라 하고 명하여 승정원에 김점과 정승서를 시켜 조정에 나와서 변론하게 하니 김점이 승서를 꾸짖어 악한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으며 승서에게 말하기를 너가 장래에 불의를 많이 할 것이니 수레에 찢겨 죽게 될 것이며 멸족의 환을 당하리라. 고까지 악담을 하니 승서가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동지총재 하경복에게 밭 20개를 하사하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일기주 상만호가 글을 올려 즉위를 할애하다. 일기주 상만호 도영이었다.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총재 이식이 졸기.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대사원 신상 등이 인책하고 물러갈 뜻을 비치다.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이 목지관으로서 사람이 원통하고 잘못함을 능히 분변하지 못하고 자신도 또한 바르지 못하니 어찌 능히 백관을 규탄하리요.
진시로 다시 헌부에 들어가 봉직할 낯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다만 형조에게 속았을 뿐이니 그럴듯한 방법으로 속일 때에는 성인이라도 또한 혹 믿는 수가 있는 것이니 인책하고 물러갈 것이 아니라 나랄 일 보기를 전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민 7번째 기사. 왜구가 황해도에서 충청도까지 이르니 전라도 곡물성 9척을 요락질해가다. 적의 배 2척이 안흥량에 들어와 전라도의 공선 9척을 노략하고 대마도로 향하여 갔으나 수군 도만호 이매는 감히 구원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4일 정미 8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행차하다. 살고지 냇물이 불어 넘쳐서 배를 건너가다가 날이 저문 뒤에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5일 무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5일 무신 두번째 기사. 신문할 때 태장을 잘못 헤아린 정성서에 직첩을 거두다. 속장 100대에 처하였다. 나라 제도에 신문한 태장은 한 차례에 30을 넘지 못하고 매양 한 번 치면 곧 한획을 긋고 30이 되면 그치는 법인데 승서가 보존을 신문할 때 2번 치고 한획을 그으므로 의금부에서 위법이라고 의논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5일 무신 세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4권 세종 1년 7월 5일 무신 네번째 기사. 김점의 복직을 명하니 사언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여방 등의 말을 듣고 경의 무죄함을 알았으나 다만 경이 이미 정성서가 형벌을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맞게 판결케 한 것이 그르다고 하였다.